Docker 이미지 빌드와 최적화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Docker 이미지를 효율적으로 빌드하고 최적화하는 실무 기법을 배웁니다. 빌드 컨텍스트부터 레이어 캐싱, 멀티 스테이지 빌드까지 실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총 8개의 퀴즈를 통해 학습 내용을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Docker build 명령어의 기본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빌드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Docker ignore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어서 레이어 캐싱 최적화, 멀티 스테이지 빌드, 이미지 크기 줄이기, 알핀 베이스 이미지 사용법을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최적화 팁으로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Docker build 명령어입니다. Docker build는 Docker 파일을 읽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Docker 이미지를 생성하는 핵심 명령어입니다. 마치 요리 레시피를 보고 실제 요리를 만들어내는 과정과 같습니다. 이 명령어를 제대로 이해하면 원하는 대로 이미지를 빌드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Docker build의 다양한 옵션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Docker build 점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의 점은 현재 디렉토리를 빌드 컨텍스트로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t 옵션을 사용하면 이미지에 이름과 버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ocker build t-app 1.0점을 실행하면 AP라는 이름의 1.0 버전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f 옵션으로는 특정 Docker 파일을 지정할 수 있고 -buildarg 옵션으로 빌드 인자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Docker build 명령어에서 마지막에 붙는 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1번, 현재 디렉토리의 모든 파일을 이미지에 복사하라는 의미. 2번, 현재 디렉토리를 빌드 컨텍스트로 사용하겠다는 의미. 3번, 현재 디렉토리에서 Docker compose 2번 im을 찾으라는 의미. 4번, 빌드 완료 후 현재 디렉토리의 이미지를 저장하는 의미.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Docker build 명령어 끝의 점은 현재 디렉토리를 빌드 컨텍스트로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Docker는 이 경로에서 Docker 파일을 찾고 COPE나 AD 명령어에서 참조할 수 있는 파일들의 범위를 이 컨텍스트로 제한합니다. 모든 파일을 자동으로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Docker freely의 명령어에 따라 선택적으로 파일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빌드 컨텍스트입니다. 빌드 컨텍스트는 Docker build 명령어를 실행할 때 Docker 데몬에게 전송되는 파일들의 집합입니다. 마치 이사할 때 이삿짐 트럭에 실을 짐을 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필요 없는 짐까지 실으면 이사가 느려지듯이 불필요한 파일이 빌드 컨텍스트에 포함되면 빌드가 느려집니다. 빌드 컨텍스트는 가능한 한 작게 해야 하며 100MB 이하가 이상적입니다. 빌드 컨텍스트의 크기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Docker build를 실행하면 맨 처음에 Sending build context to Docker daemon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며 여기에 표시되는 크기가 바로 빌드 컨텍스트의 크기입니다. do-set 점 명령어로 현재 디렉토리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고 do-s 별표로 각 하위 폴더의 크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폴더가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지 파악하고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Docker ignore 활용입니다. Docker ignore 파일은 빌드 컨텍스트에서 제외할 파일과 폴더를 지정합니다. git ignore를 써본 적이 있다면 금방 익숙해질 것입니다. 문법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 루트에 Docker ignore라는 이름의 파일을 만들고 제외할 패턴을 한 줄에 하나씩 적으면 됩니다. 이 파일 하나로 빌드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Docker ignore 파일 작성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적을 것은 Node modules 폴더입니다. Node.js 프로젝트에서 이 폴더는 수백 메가바이트에 달하는 경우가 많으며 어차피 Docker 이미지 안에서 npm install을 다시 실행하므로
빌드 컨텍스트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git 폴더, IDE 설정 파일들인 .idea와 .vscode, 빌드 결과물인 gc와 build 폴더, 그리고 테스트 관련 폴더들을 제외합니다. 별표 .log처럼 와일드카드 패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Docker ignore 파일의 역할과 빌드 그 컨텍스트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1번 Docker ignore에 명시된 파일은 컨테이너 실행 시 마운트되지 않는다. 2번 Docker ignore는 빌드 컨텍스트에서 특정 파일을 제외하여 Docker 데몬으로의 전송량을 줄인다. 3번 Docker ignore는 최종 이미지에서 파일을 삭제하는 역할을 한다. 4번 Docker ignore는 Docker run 시에만 적용되고 Docker build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정답은 2번입니다. Docker ignore 파일은 빌드 컨텍스트를 Docker 데몬에 전송할 때 제외할 파일 패턴을 정의합니다. Node modules, .git, 로그 파일 등 빌드에 불필요한 파일을 제외하면 전송 시간이 단축되고 불필요한 캐시 무효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git ignore와 유사한 방식으로 동작하며 the build 명령어 실행 시 적용됩니다. 네 번째 주제는 레이어 캐싱 최적화입니다. Docker는 이미지를 레이어 단위로 관리합니다. Docker file에 각 명령어가 하나의 레이어를 만들고 이전에 빌드한 레이어는 캐시에 저장됩니다. 변경이 없는 레이어는 캐시를 재사용하므로 빌드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하나의 레이어가 변경되면 그 이후의 모든 레이어가 다시 빌드됩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앞의 것이 쓰러지면 뒤의 것도 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레이어 캐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Docker 파일 작성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원칙은 자주 변경되지 않는 것을 먼저, 자주 변경되는 것을 나중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from과 bookdir로 시작한 다음 package JSON과 package lock 분지선 먼저 복사합니다. 그 다음 runNPM install을 실행하면 의존성이 변경되지 않는 한 이 레이어는 캐시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COP 점점으로 나머지 소스 코드를 복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스 코드를 수정해도 npm install은 다시 실행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Docker 레이어 캐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Docker 파일 작성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자주 변경되는 명령어를 Docker 파일 상단에 배치한다. 2번 모든 RUM 명령어를 하나로 합쳐서 레이어 수를 최소화한다. 3번 변경이 적은 명령어를 상단에, 자주 변경되는 명령어를 하단에 배치한다. 4번 COP 명령어를 RUM 명령어보다 항상 먼저 실행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Docker는 각 명령어를 레이어로 만들고 변경이 없으면 캐시된 레이어를 재사용합니다. 하지만 한 레이어가 변경되면 그 이후의 모든 레이어는 다시 빌드됩니다. 따라서 변경이 적은 명령어인 패키지 설치 등을 상단에 배치하고 자주 변경되는 소스코드 복사 등 명령어를 하단에 배치해야 캐시 활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Docker file에서 레이어 캐싱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from node a2 copy.app workdir/app run npm install run npm run build 1번 workdir을 COPI보다 먼저 실행해야 한다. 2번 npm install과 npm run build를 하나의 RUN으로 합쳐야 한다. 3번 package JSON만 먼저 복사하고 npm install 후에 나머지 소스를 복사해야 한다. 4번 from 명령어에 AS 구문을 추가하여 스테이지 이름을 지정해야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현재 Docker 파일은 소스 코드가 조금만 변경되어도 COPI./app부터 모든 레이어가 다시 빌드됩니다. package JSON과 package lock 지문만 먼저 복사하고 npm install을 실행한 후 나머지 소스 코드를 복사하면 의존성이 변경되지 않는 한 npm install 레이어가 캐시됩니다. 이는 Node.js 프로젝트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최적화 기법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멀티스테이지 빌드입니다. 멀티스테이지 빌드는 빌드 단계에서 필요한 도구와 런타임 단계에서 필요한 파일을 분리하여 최종 이미지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입니다. 일반적인 빌드 과정에는 컴파일러, 번들러, 각종 개발 의존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실행할 때는 이런 도구들이 필요 없습니다. 컴파일된 결과물만 있으면 됩니다. 멀티스테이지 빌드를 사용하면 이미지 크기를 5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멀티스테이지 빌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는 From Node 18 AS Builder로 시작합니다. AS Builder는 이 스테이지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npmc와 npm run build를 실행하여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합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는 From Node 18 Slim으로 시작합니다. 슬림 이미지는 일반 이미지보다 훨씬 작습니다. COPI-from builder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빌드한 결과물을 두 번째 스테이지로 복사합니다. 빌드 도구들은 복사하지 않고 결과물만 가져오므로 최종 이미지가 매우 가볍습니다. 일곱 번째 퀴즈입니다. 멀티스테이지 빌드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과 그 동작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가스. 1번, 여러 베이스 이미지를 동시에 사용하여 다양한 아키텍처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2번, 빌드 단계에서 필요한 도구와 런타임 단계에서 필요한 파일을 분리하여 최종 이미지 크기를 줄인다. 3번, 빌드를 병렬로 실행하여 전체 빌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함이다. 4번, 각 스테이지마다 독립적인 캐시를 유지하여 재빌드 시 모든 스테이지를 다시 실행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멀티스테이지 빌드는 하나의 Docker 파일에서 여러 애플러런 명령어를 사용하여 빌드 환경과 런타임 환경을 분리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컴파일러와 빌드 도구를 사용해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고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빌드된 결과물만 복사하여 경량 런타임 이미지를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빌드 도구가 최종 이미지에 포함되지 않아 이미지 크기가 크게 줄어듭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이미지 크기 줄이기입니다. Docker 이미지 크기를 줄이면 저장 공간 절약, 빠른 배포, 보안 향상 등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이미지가 작을수록 다운로드 시간이 줄어들고 포함된 패키지가 적을수록 잠재적인 보안 취약점도 줄어듭니다. 멀티스테이지 빌드로 빌드 도구를 제거하고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하며 run 명령어를 합쳐서 레이어 수를 줄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여덟 번째 퀴즈입니다. Docker 이미지 크기 최적화를 위한 전략들 중 레이어 수를 줄이는 것과 레이어 캐싱을 활용하는 것 사이의 트레이드오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레이어 수를 줄이면 항상 캐싱 효율도 함께 높아진다. 2번 모든 RON 명령어를 합치면 이미지 크기와 빌드 속도가 모두 최적화된다. 3번 레이어를 너무 많이 합치면 작은 변경에도 큰 레이어 전체를 다시 빌드해야 한다. 4번 캐싱은 레이어 수와 무관하게 파일 해시만으로 결정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레이어 수를 줄이면 이미지 크기는 약간 줄어들 수 있지만 캐싱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패키지 설치와 설정 파일 복사를 하나의 RON으로 합치면 설정만 변경해도 패키지 설치부터 다시 실행됩니다. 따라서 변경 빈도가 다른 작업은 분리하고 변경 빈도가 같은 작업만 합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주제는 알파인 베이스 이미지입니다. 알파인 리눅스는 보안과 경량화에 초점을 맞춘 리눅스 배포판입니다. 일반적인 리눅스 배포판이 수백 메가바이트인 반면 알파인은 약 5WB에 불과합니다. 알파인 기반의 Docker 이미지를 사용하면 이 이미지 크기를 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 Node.js 이미지는 약 900MB, 슬림 이미지는 약 200MB, 알파인 이미지는 약 110MB입니다. 알파인을 사용하면 8배 이상 작아집니다.
알파인 이미지 사용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From Node 18 Alpine으로 시작합니다. 알파인은 APKey라는 패키지 매니저를 사용하며 Debian 계열의 APT와는 명령어가 다릅니다. 추가 패키지가 필요한 경우 아래에는 aka add no catch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캐시 옵션을 사용하면 캐시 파일을 남기지 않아 이미지 크기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알파인은 무슬 libc를 사용하므로 glibc 기반 바이너리와 호환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9번째 퀴즈입니다. 알파인 베이스 이미지의 특징과 사용 시 고려사항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무슬 libc를 사용하므로 glibc 의존 바이너리와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번 APK 패키지 매니저를 사용하며 APT와 명령어 체계가 다르다. 3번 기본 이미지 크기가 약 5웨바바리로 매우 작아 배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4번 우분투보다 패키지 생태계가 풍부하여 모든 상황에서 권장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알파인은 약 5기가바이트의 초경량 이미지로 배포 속도와 보안 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패키지 생태계는 우분투나 데비안보다 제한적입니다. 또한 무솔리비스를 사용하여 글립시 기반 바이너리와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일부 패키지는 추가 설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모든 상황에서 알파인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며 프로젝트 요구사항에 따라 적절한 베이스 이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10번째 퀴즈입니다. Docker build 명령어의 old arg 옵션과 dockerfile arg 명령어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build arg로 전달된 값은 최종 이미지의 환경 변수로 자동 설정된다. 2번 arg로 정의하지 않은 변수도 build arg로 전달하면 사용할 수 있다. 3번 arg로 정의된 변수에 build arg로 값을 전달하며 빌드 시점에만 유효하다. 4번 build arg는 docker run 시에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build arg 옵션은 docker 파일에서 arg로 정의된 변수의 빌드 시점에 값을 전달합니다. arg 값은 빌드 과정에서만 유효하며 최종 이미지나 컨테이너 실행 시에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런타임에 필요한 값은 env로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dockerfile의 arg로 선언되지 않은 변수를 build arg로 전달하면 경고가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최적화 팁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빌드 컨텍스트는 100메가바이트 이하로 유지하세요. Docker ignore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파일을 제외합니다. 둘째, 레이어 캐싱을 고려한 Docker 파일을 작성하세요. 변경이 적은 명령어를 상단에, 자주 변경되는 명령어를 하단에 배치합니다. 셋째, 멀티스테이지 빌드로 이미지 크기를 최소화하세요. 빌드 도구는 첫 번째 스테이지에만 두고 최종 이미지에는 실행에 필요한 것만 포함시킵니다. 넷째, 상황에 맞는 베이스 이미지를 선택하세요. 순수 자바스크립트 앱이라면 알파인이 좋지만 네이티브 의존성이 많다면 슬림 이미지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Docker 이미지 빌드와 최적화 완벽 가이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직접 실습해 보시면서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Docker build 명령어부터 시작해서 빌드 컨텍스트 최적화, 레이어 캐싱, 멀티스테이지 빌드, 알파인 이미지 활용까지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법들을 다뤘습니다. 이러한 최적화 기법들을 활용하면 빌드 시간을 단축하고 이미지 크기며 배포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